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그 경매 중에서 지분 경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분 경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물건이 있으면 물건 전체가 경매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의 한 부분만 나오는 겁니다. 주로 이제 뭐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뭐 남편분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다든지 해서 남편분 지분 2분의 1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예를 들면은 뭐 임야라든지 농지라든지, 주로 토지가 많은데요. 건물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재산이 상속이 됐는데 상속해서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 뭐 형제들 여러 명 되고 하다 보면은 한 사람쯤은 좀 하다 보면은 좀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 놓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사람 지분,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분이 이렇게 경매에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거 일부분 받아서 뭐하게, 그거 어떻게 내가 뭐 활용을 할 수가 있나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 있는데, 물건 잘 보시고요. 물건 자체가 괜찮은 물건이라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분이라고 해서 그 공유자가 다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냥 공유자들이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경매에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게 됐겠지만은,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연세 있고 뭐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10번 중에 뭐 한두 번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부지런히, 다른 사람 귀찮다고 안 하지만 시간 내시면은 부지런히 입찰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분 경매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이제 경매에 이제 입찰하러 가면, 일정 시간 되면 마감을 하고 발표를 하죠. 그죠? 개찰을 합니다. 개찰할 때, 어느 사건에 뭐, 채무자는 누구고, 채권자는 누구고, 몇 명이 입찰했고, 그러고는 뭐 법원마다 집행관마다 진행하는 건 다르지만은, 뭐 1등 얼마, 2등 얼마, 3등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불러줍니다. 기분 좋죠. 1등 하면 내가 1등이다 막 나가려고 수취증 손에 들고 신분증 도장 들고 빨리 나가고 싶어서 막 이러는데, 집행관님 그러죠. 항상 그 지분 경매에 있어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죠? 그럴 때 아무도 안 나서야 되는데 저요 하고 누군가가 나와요. 김 빠집니다. 그죠? 내가 입찰한 금액, 내가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으로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미련이 남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이 된다면 차순위 신고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이 잔금 납부를 못할지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엔 이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분 경매로 어떻게 수익을 올리느냐 하는 것도 이어서 할 겁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공유자 우선 매수의 예외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분 경매 말고요. 어떤 게 있냐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그 대표적으로 왜 지분 경매에 나오는 케이스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뭐 잘못해서 이제 다른 데서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이제 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상속을 막 받아가지고 있어요. 형제가 여러 명입니다. 한 사람은 내가 사업하는데 지금 막 좀 힘들고 한데 이것 좀 팔아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물어봐요. 형제들한테. 형님, 이거 좀 매도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나눠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현금화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러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가치가 있나, 뭐 좀 더 있으면 오를 건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제 반대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동의 안 해도 됩니다. 경매에 붙여서 현금화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각자 가진 지분만큼씩 그렇게 해서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데, 이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죠. 부부간에 막 이제 다투게 된 거예요. 다툼이 있게 된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집을 이제 그러면은 이제 처분을 팔자 어쩌고 저쩌고 뭐 내놓고 부동산에 내놓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것도 귀찮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은 그 두 사람 부부나 남편이나 부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이런 식으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매에 낙찰되고 그 돈을 또 서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뭐 부인이나 남편이나 어느 한쪽이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없다. 오로지 다 낙찰되고 나서 뭡니까? 지분에 의해서 그냥 현금화된 돈을 나눠 가지는 거.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자 우선 매수는 아니지만 우선 매수권으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임차인이 아니라 여기 잘 읽어보시면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 네이버 블로그예요. 제가 다 이렇게 작성해 놓은 문서들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났을 때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침해받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그죠? 일반적인 그냥 그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이 있는 게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경매가 진행이 될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의 옵니다. 이걸 기재해 놓은 이유가 문의가 와요.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는데 자기가 임차인이니까 우선 매수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제가 다룬 것은 지분 경매에 대해서 어떤 케이스가 보통 지분 경매로 나온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입찰해서 1등을 하더라도 공유자가 제가 하겠다고 나서면은 내가 써서 내가 1등한 그 금액으로 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공유자라는 이름이 막 들어가더라도 뭐냐면은 형식적 경매, 현금화를 하기 위한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는 그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유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표현 우선 매수권, 임차인 우선 매수권을 안내드렸습니다. 일반 임차인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났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할 수 있다. 라는 세 가지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지분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 지분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그 지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